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변호사 커리의 끝은 결국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내 변호사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내가 벌써 끝을 고려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긴 할 텐데요. 사내 변호사로서 한 5, 6년만 근무를 하시면 벌써 이러한 고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 후배들 중에 사내 변호사를 하는 후배들이 꽤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한 7년에서 10년, 뭐 더 많으면은 10년이 넘어가면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사내 변호사로 한 5, 6년 근무하게 되면 뭔가 사내 변호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느끼는 한계는 승진인 것 같아요. 회사 조직 내에서 뭔가 오래 근속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승진이 상당히 큰 이니셔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보통 조직 내에서 승진이라고 하면은 조직장으로서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근데 법무팀은 아시겠지만 타 부서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그 법무 라인 그 속에 거의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내 위에 팀장 또는 내 위에 임원이 퇴사를 하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으면 내가 승진할 자리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지금 팀장이라고 하면 내가 법무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임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소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야지 임원의 지위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법무 임원을 별도로 둘 정도로 법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죠. 특히 법무 같은 경우에는 법무 임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하부 조직에 임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직장에 비해서 사실 위치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 관리가 아니라 법무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의 독립성, 펑션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법무임원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법무임원의 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내부 승진을 통해서 꼭 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검사, 판사와 같이 제조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임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임원으로 바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날라온 돌이 되는데요. 보통 제조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큰 소송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오너가 일원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많이 영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에서 오래 크던 사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승진의 한계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느끼는 한계는 사내에서 법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많다는 것. 즉, 경영 판단에 참여를 하면서 경영진들과 같이 회사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하면서도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중요한 경영상의 판단에서는 조금 배제되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즉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생기고, 그런 변호사님들이 다시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들이 무엇이냐. 사실 회사에 있다 보면은 이제 법무에 있는 변호사들 말고 다른 일반직에 계시는 임직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사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정도면은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사내 변호사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퇴사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만일 변호사가 그냥 전문가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계속 본인이 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텐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특이한 이런 케이스들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상명하복 체제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옆팀, 팀원하고 협업하는 것을 그닥 즐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 50대 중반이면은 내가 이 회사를 결국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놀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에 있고 본인이 집에서 할 일이 꽤 많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정도 아니면은 경제적인 면 때문에라도 그만둘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많은 시간 투자하셨잖아요. 그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사실은 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나이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뭐 학원비, 특히 교육비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고민이 시작되죠. 나갔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사내 변호사님들이 주로 대기업에 많은데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대형 로펌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는 내가 대형 로펌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중소형 로펌, 별산지 로펌으로 가게 되면은 주로 송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기업 법무, 계약 검토나 법률 자문 주로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송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년차 사내 변호사님들이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바꿔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죠. 그럴 때 첫 번째 생각해보는 안은 그냥 버텨볼까? 여기서 끝까지. 혹시 알아? 내가 임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내 위를 보니까 도저히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럼 내 자리는 없는데 결국 하극상으로 그 사람들을 누르고 위에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내가 장을 할 수 있는 작은 기업으로 가서 뭔가 법무조직에 장을 하고 거기서 버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사내 변호사 마지막에 개업 변호사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개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5년차 넘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커리어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 방향을 고민을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내가 언제 결단을 할 건가, 결단의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될 텐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어드바이저로서의 법무 역할보다는 법무와 관련된 이슈들, 뭐 계약이나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무진으로서의 역할은 법적 경력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10년이 넘어서 15년, 20년이 됐을 때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회사에서 느끼기에는 가치가 그닥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연봉, 그리고 직위 이런 것들에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조직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점은 사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아시죠? 거기 가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집하는 연차가 선호하는 연차들이 3년에서 5년차 그 다음에는 이제 1, 2년차의 전연차 그 다음에 조금 높아도 5 내지 8년차 사실 10년 이상의 경력이 많은 사내 변호사를 요구하는 공고는 매우 드뭅니다. 그 얘기는 그 연차에 이직을 하려는 사내 변호사님들이 기회가 훨씬 적다는 얘기죠.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근속하는 사내 변호사님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팀장급을 공급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팀장급은 회사를 잘 아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익숙한 내부에서 팀장급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죠. 그 얘기는 5년차 변호사님들이 옮기면서 팀장급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10년차 근방에서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존버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할 거냐. 근데 이제 제 후배들은 아무래도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여자 변호사님들한테는 제가 조금 더 빨리 판단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사내 변호사를 채용해 봐도 그렇고 제가 이직을 해봐도 그렇고 여자 변호사님들이 아직까지는 취업시장에서 열위에 있는 게 맞아요. 회사에서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행동과 판단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 값이 높을 때 7, 8년 차 선에서
본인의 방향을 좀 빨리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바깥 시장으로 나갔을 때 내세울 만한 전문성이 있는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내 변호사는 회사나 산업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이 산업 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외부에 맡겨서 의뢰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이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나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할 때 특히 산업이라던가 내가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전문 분야는 5년차 선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그 분야 프랙티스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 8년차에서 10년차 그 전에 한 3년 정도는 한 분야를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5년차 선에서는 산업 그리고 법률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매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야라던가 산업이 정해졌으면은 학회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본인의 수입 능력입니다. 수입 능력만 좋으면 사실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와서 개업을 하셔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고요. 자리를 잡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실 수입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중소형 로펌에서 환영하면서 맞이할 겁니다. 따라서 본인 자리 걱정이 별로 없을 텐데 아쉽게도 사내 변호사는 그동안 하던 업무의 특성 자체가 회사에 매여서 그 회사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일반 개업 변호사들을 대비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적습니다. 그 얘기는 네트워크를 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수임으로 연결될 만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사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몇 분들을 빼고는 대형 로펌에 거의 취업이 안 되십니다. 사내 변호사 하시다가. 대형 로펌으로 가시는 사내 변호사님들은 뭐 공정위, 뭐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규제기관에서 내부 업무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중소형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있을 텐데 사실 중소형에 가시는 사내 변호사님들도 전연차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년, 8년, 10년 차에 중소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얘기죠. 이처럼 개업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외부 네트워크, 특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런 학교에서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내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같은 거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무슨 보통 CEO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 과정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 내에서 친해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뭔가 나만의 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우울한 얘기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바람직한 방향을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얘기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 찍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